북한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쏘고 실패하고 쏘고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 오늘 새벽에 발사했다는 건데 우리 군 당국의 발표는 실패였다. 이종훈 편집위원께 좀 큰 틀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정은이 굉장히 서둘고 있죠. 네. 왜 서둘는지는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늑대와 소년 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나. 자기도 네. 뭔가 지금 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함 때문에 자꾸 명령을 내리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로켓, 저 미사일을 지난번에 2주 전에 쐈다 실패했는데 또 쐈잖아요. 또 네. 실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하나가 더 대기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의 같은 위치에서 쐈고 같은 지점에서 폭발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고도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지스함이나 장거리 레이더로 잡지 못하고요. 위성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높이 오르지 못하고 폭발했다. 김기호 교수님, 그런데 예. 발사 직후 몇 초 만에 추락했다, 폭발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레이더에서 항적이 포착되면 500m 상공 정도는 비행 자세를 잡아갖고 날아갈 때부터 항적이 포착되거든요. 네. 이거는 아예 연소할 때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몇 가지 해석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엔진과 연료통 사이에 여러 개의 노즐이 있는데 네. 이것을 정교하게 연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료나 산화제가 유출되면은 네. 연료와 산화제 불꽃이 튀면 자동적으로 점화하게 되면은 연료 탱크가 폭발하게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무리수를 둬서 핵탄두를 장착한 여러 가지 미사일을 시험을 단행하라고 지시를 하다 보니까 네. 기존 탄두를 제거하고 핵탄두 기폭장치를 넣어서 무리하게 발사하려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오작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았는가. 네.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생각했어요. 액체 연료로 했으면 무산했을 텐데 네. 고체 연료로 무리수를 쓰지는 않았을까. 네. 그 또 하나는 러시아제를 그대로 갖춰서 한 번도 실험 안 해보고 실전 배치한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사거리가 2,500km인데 3,000km, 4,000km로 무리하게 나가다 보니까 연료통을 엔진은 그대로 놔두고 네. 크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호 교수님 한 4가지 정도 이유, 예. 아마 이래서 실패했을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국 그 핵심은 하나죠. 무리하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하고 당 1비서 취임했을 때 네.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정말 이례적으로 실패를 시인해서 네.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그해 12월 12일 날 사거리면에서는 미국 본토에 이르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4년 동안 여러 사람을 죽이고 권력의 맛에 도취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감히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까라면 까는 거야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면서 강박관이에요. 마치 궁예 현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예전에 4년 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오케이 6개월 시간 줄 테니 고치시라 예. 이런 지시를 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그 얘기네요. 예, 예. 그 당시에는 네. 그 중국 대표단도 이렇게 초청해놓고 네. 발사라도 실패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네.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무스탄 미사일은 실패했는지를 북한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시인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4월 15일 날 실패하고 나서 벌써 보름도 안 돼가지고 왜 또 쐈느냐 하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저것 나름대로 저것도 70일 전투의 일부가 아니겠는가. 네.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그 촉박함.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3월 15일 날, 김정은이가, 빠른 시간 내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걸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저 러시아제 미사일체를 가져다가 땅 위에서는 무수단이라는 걸 쏘고 바닷속에서 이제 SLBM이라는 잠수함에서 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어제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를 했죠. 여러 가지 정보 상황, 북한에 대한 판단을 얘기했는데 신경민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정부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고요. 잠수함 미사일 평가에 대한 우리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1년의 SLBM 실험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답니다. 서툴 실험하고 공중 점화. 우리 정부의 평가 전망하고 미국 쪽의 평가 또 미국 국방부 쪽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의 그 정치적 노력 그리고 기술력으로 해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다만 3, 4년 정도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겠다. 네. 이정은 의원께 질문. 저기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자막이 차출이 아니고 사출입니다. 네. 고압가스로 확 밀어내는 사출이고 그다음에 점화까지는 성공을 시켰죠. 근데 그다음이 안 됐는데 네. 지금 3, 4년 후면 가능하다 하는 거는 가장 북한이 잘했을 때를 염두에 두는 거고 네. 그 이상 걸릴 수가 있죠. 우리 ADD도 여러 가지 미사일 개발할 때 의외의 사고가 나와서 네. 거꾸로 발사된 적도 있고요. 국민학교에 떨어진 적도 있고 한데 네. 그걸 포함하면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건 아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3, 4년 얘기하는데 무수단과 그다음에 북극성 그렇게 쉽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네.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면 네. 현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네. 3,000톤짜리 잠수함을 3척을 도입을 했습니다. 3,000톤짜리 잠수함 3척을 러시아에서 도입했다. 네. 이제 고철로 도입을 했었어요. 고철 수준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관도 나중에 공작을 통해서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쏠 수 있는 게 2,500km짜리 BM-25 무스탄의 전신 그것도 현재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3,000톤짜리 배만 만들 수만 있으면은 네.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한 3, 4년 정도 되면은 네. 북한이 만약에 3,000톤짜리 배만 잠수함만 확보할 수 있다면은 네. 그대로만 만들게 되면은 이상 없이 미사일을 네. 발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데요. 네. 우리 지금 저기 KF-X 전투기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수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조립을 하는 인터그레이션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또 다른 기술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북한도 지금 미사일 수직 발사관 갖고 오고 골프급 잠수함 갖고 오고 근데 이걸 조합을 해보면요. 그 성능이 안 나와요. 한국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 다 모아갖고 축구 시키면 잘할 것 같죠? 네. 중구난방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성공됐을 때 성공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3,000톤급 이상 잠수함. 여기 발사관을 최대한 3개 정도 최소한을 박아야 되고 3,000톤급이 됐을 때 물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수심 25m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대잠 초계기에 의해서 은익성을 적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사출 시험을 성공한 걸로 보고 네. 세 번째는 지금 액체 연료든 고체 연료를 분사해서 엔진에 점화해서 이른바 비행 궤도를 돌아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이 기술 문제. 요 기술 문제는 이정원 씨도 얘기했지만 빠르면 3, 4년일지도 모르지만 네. 어쩌면 더 시간이 요할 수도 있다.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대체로 실패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좀 긴박성, 이제 5월 6일로 이제 북한이 이제 7차 당대회 연다고 발표했는데 대통령의 이란 순방 직전에 좀 정리를 좀 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 주재했고 어떤 논의가 나왔을지 일단 도발할 때는 더 강력한 제재에 고립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추가 핵실험은 국제사회를 정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